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에 인재 영입 책임자로서 입당원서를 직접 받으신 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라고 하신 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그렇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그때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할 때 인재 영입 책임자셨잖아요. 당시에 뭐 기습 입당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 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뭐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오해 없이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당시에 뭐 기습 입당이라는 얘기도 뭐 좀 비판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있는 대선 후보들 영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이제 입당을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길래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뭐 우리 당 대표니까 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몇 시에 당사에서 만나서 입당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다 뭐 사실은 정리가 된 내용인데 네네. 오해하시는 분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제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자, 이 정치인문 그때 정치인문 후 4개월 그리고 입당한지도 참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되셨어요. 자, 윤석열 후보 이런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선 후보로 선출한 의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에 좀 새로운 그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문제를 뭐 단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요즘에 당내에서 비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예상을 뒤엎고 영선의 대표가 탄생을 했듯이 우리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해오기 위해서는 탈환해서 보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세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그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는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또는 윤석열 캠프가 처음 구성됐을 때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윤석열 후보 주변에 김종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뭐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자리사냥꾼이다 이렇게 소위 구시대의 인물, 홍준표 후보도 그런 비판을 하셨거든요. 구시대의 인물, 구시대의 방식, 즉 줄 세우기 같은 구시대의 방식으로 캠프가 운영됐고 또 이번에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말하자면 새로 싹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간소하게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무래도 후보를 만든 캠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구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은 그 이제 경선 당시에 상대 지정에서 비판한 거에 불과하고 뭐 그런 뭐 구체적인 모습은 뭐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 당시에 뭐 도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 진영이라든지 이제 우리한테 좀 적대적인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고 좀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선대위 구성은 지금 아마 그 한참 우선 선대위를 어떤 틀로 만들 것이냐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선대위 구성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여당 선대위 같은 경우도 여당 경선이 끝났는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차까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누더기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걸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조금 정리된 체제로 처음부터 가고 싶어서 아마 우선 체제부터 정비를 하고 그 체제에 어떤 인물을 넣을지 이런 부분은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규모 메머드급 용광로 선대이냐 아니면은 실무형의
소수정예 선대위냐. 일단 이런 예.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우리 권 의원님 예. 여러분이 언급을 하시던데 예. 권 의원님 판단에 이렇게 뭐 그 실무형의 소략한 예. 선대위로 가는 게 좋겠냐, 메모드급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 왕도나 무슨 정답이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의사 결정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뭐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네네. 부분은 좀 체계를 분명하게 슬림하게 잡더라도 홍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지금 무조건 소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무조건 볼륨을 키워야 된다 이러는 것도 일면의 진리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결정하는 구조는 좀 단순하게 가져가고 나머지 어떤 조직이랄까 이 전통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부분은 네. 최대한 좀 많이 집어넣고 하는 그런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사결정은 단순 간결하게 의사결정 예, 체계는 예. 단순 간결하게 예. 가자라고 얘기를 예. 하면 가장 단순하고 간결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예, 게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지 않나요? 예. 뭐 그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뭐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뭐 민주주의의 원리도 우리가 그 논할 때 얘기하듯이 이게 혼자서 하면은 단순은 하지만 네. 그래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이 중지를 제 말씀은 뭐 단순하게 한 명 두 명이 결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름대로 중지를 모을 수는 있되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 구조는 좀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고 좀 슬림한 형태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명이 다 결정하는 식의 구조로 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여태까지 그 선거 소위 캠프 선대위가 보면은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이렇게 다수가 있었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내부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들 엊그제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 공보 특보를 하셨던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이다, 뭐 파리떼다, 하이에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반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리 사냥꾼은 김종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자리 사냥꾼 아니냐 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셔도 되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이제 흐름이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고 컨벤션 효과가 나오면서 때이른 논공 행상을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공천권을 둘러싼 때이른 권력 다툼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벌써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부인할 수는 없다.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이나 이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우선은 정권을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알고, 또 그런 어떤 바람이라든지 국민의 뜻에 어긋났을 때 몇 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슨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을 나중에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데, 근데 우선은 그 선거를 가장 잘 치러내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이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앞서서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렇게 이 손발을 맞췄던 분들이 뭐 다 빼고 뭐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거는 뭐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또 그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이거 없는 중도라든지 무슨 뭐 네. 중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실은 조금 그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권 의원님, 본론입니다. 예, 본론이 예. 늦었는데요. 총괄 선대본부장 제안 받으셨습니까? 그 뭐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안받은 바는 없고요. 지금 네. 아직 뭐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지도 지금 이 구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리 요청을 하기는 좀 이른 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모르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요청이 갔는지. 우리 권 의원님 그러면 제안 받으면 수락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뭐 제가 제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 가정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번에는 뭐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다선 의원이고 국회 현역 의원이고 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락의 조건 이런 거는 질문을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주목되는 게 김건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그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장동도 뭐 대장동 게이트 문제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민주당과 지금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부분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뭐 덮어버리거나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뭐 이러면서 상대만 이렇게 트집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정권 교체가 정권 그 재창출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 여론조사에도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이게 그야말로 옛날 이태리의 그 뭐 많이 폴리 때라는 거 기억하세요? 깨끗한 손이라고 부정부패를 척결했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1야당의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고 지금 우리 현 상황까지 감안할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뭐 상대방이 뭐 넌 더 크게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사과해야 되나 뭐 반성하고 뭐 이 사과 표시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뭐 툭 터놓고 우리 이 부분은 잘못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털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 뭐 일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깨끗하게 가는 게 필요한 일이다. 뭐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 받고 수락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꼭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왜 수락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